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마 하나 잡아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마의 제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현재 시장에서는 밈입니다. 밈. 우리나라로 보면 그냥 테마만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까지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바뀔지가 몰라요. 이 밈이 정말 성장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밈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과도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밈이 된 종목이 나중에는 성장주로 바뀌는 종목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답을 정말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너무 추종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상성회로 돌리거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조금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종목이나 이 테마나 어떤 산업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정말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큰 수익이 나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 또 그 올라갔던 그 과정에서 이거는 극복할 거야 라는 또 상상회로까지 버텨지게 되면은 또 내려갈 때 그대로 맞아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을 좀 잘 파악하는 게 그 테마 매매의 기본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성회로 돌리다가 부서지는 거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성회로 같은 거는 해도 되는 위치, 해도 되는 위치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경계와 그 기민함, 그리고 그냥 줄 때 먹으면 되는 건데 테마 깊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줄 때 먹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제까지는 상승회로로 돌려서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오늘은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갔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럼 오늘 바로 또 뒤돌아볼 수도 있고, 뒤돌아서서 이제 딱 내가 언제, 이런 마인드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 국내 주식에서는 테마주, 밈 주식뿐만 아니라 성장주도, 실적주도 그런 뒤통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하나엔진 이거 실적 잘 나왔거든요. 14% 빠졌습니다. 이게 국내 주식이에요. 역시나 마찬가지 그런 종목도 정말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아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개별 종목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빠진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빠진 것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핫한 그런 섹터 내에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바라볼게요. 근데 우크라 재건 테마 이런 것들이 작정하고 올려버리면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테마를 만나면서 과거 사례를 좀 많이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양철강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얘는 수혜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수혜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얘는 지금 가스공사와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런 잠재적인 노출 위험 재료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거의 제자리로 오는 이런 좀 불상사가 좀 일어난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밈주식을 딱 접했을 경우에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먹으면 그만인 거잖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좀 그렇다, 하기가 힘들다. 특히나 이제 급등을 냈을 때 점상으로 가가지고 거래 터지고 이런 눌리고 나서 이런 횡보가 잠재적인 재료가 있는데, 이거를 재료가 좋다는 이유로 그 잠재적인 그 리스크, 소송이 걸려 있었어요. 공시 열어 보시게 되면 그걸 감안하면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그냥 이 종목 사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G는 지금 어찌됐든 많이 올라갔어요. 2,500억까지 올라갔고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신고가 수준이 우크라이나 재건 붐이 일었을 때를 넘어섰어요.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냈네요. 신고가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단일가 3거래일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다시 3거래일 과열 예고가 떴어요. 얘는 진짜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환매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얘는 다스코는 33만 주 들어왔다가 제자리 만들고 오늘 올렸네요. 어제는 시간을 내서 반응이 없었어요. 다스코 이 갭 상태가 2%였어요. 근데 역으로 다른 테마들보다 탁 치고 올라갔죠. 이런 것들이 또 분위기 형성 테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환매고.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 다스코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상승 마감했죠. 오히려 키 맞추기를 좀 하는 느낌으로. 자, 그리고 카티스도 넣어놨어요. 카티스를 넣어놓은 이유는 간단해요. 자, 다스코랑 다산 네트워크스가 오늘
이 이슈가 떴을 때 다산 네트워크스나 다스코처럼 갈 수도 있었다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결국에 주인장 마음, 네, 주인장 마음이고 준비했던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준비를 했다라고 치면 얘는 순환매가 돈다라는 기점에 갈 수밖에 없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도를 할 법한 위치잖아요. 어떤 위치입니까 이거는? 그냥 뭐 바닥세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그런 위치들. 그리고 지금 이 다스코와 재건이라서 올라갔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저랑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어제 25일 장전 대응 전략에서 딱 그 영상을 한번 찍었을 때 이거는 기존 대장들은 오히려 약할 수도 있고 분위기 형성용, 그러니까 우크라 재건의 드러는 있지만 최근에 덜 올랐거나 그리고 가벼운 종목을 한번 작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얘가 많이 올라간 놈이 더 올라가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 외적인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렸어요. 이거는 지금 봉 한 개가 그냥 이 박스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떤 종목들은 신고가를 갔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 부담이 되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카티스 같은 것도 보세요. 자, 다를 게 없어요. 크게 거래 터진 것 대비해서. 네. 그리고 얘도 나중에 엮일 가능성이 저는 엄청나게 높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과거의 패턴, 그 당시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이 당시를 봤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다스코는 재건이니까 갔다. SY 스틸 갔다. 재건이라는데, 재건이라는데라고 약간 그 피동적인 자세가 좀 있잖아요. 저는 능동적으로 찾아봐요.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그러니까 저는 이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고 분석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지, 앞으로 어떤 산업이 얼마나 올라가고 이런 거 하고는 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저는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디알텍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왜 올라갔어요? 오늘 왜 올라갔어요? 이거 의료 장비인데 왜 올라갔어요? 자, 재건의 냄새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저는 시장 돌아가는 거 웬만하면 다 보거든요. 방송 추천 나오고 올라갔고, 이때는 의료 장비로 엑스레이인가 뭐 그걸로 올라갔고, 이때는 우크라이나 장비로 올라갔어요. 지뢰 제거한다고. 자, 지뢰 제거 지금 손이 많이 갑니까? 안 가죠. 왜? 지뢰 제거는 디알텍만 간 게 아니고 디알텍 따라서 퍼스텍도 갔어요. 네, 퍼스텍 어떻습니까? 작년에 잘 갔던 거, 재작년인가요 이거? 작년이구나. 1년 전에 잘 갔던 거 지금 주고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 시절에 맞게, 그 이슈에 맞게 좀 얻어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되고 그 지뢰 제거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세력들이 작업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의아할 거예요. 퍼스텍도 지뢰 제거를 하는데 왜 안 가나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테마주를 접할 때는 한번 해먹은 종목인데, 어설프게 해먹은 종목은 웬만하면 잘 안 해먹는 경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상징성이 강한 것, 상징성이 강하다는 것은 양지사를 아까 전에 그 시황 이야기를 올렸을 때 좀 대입을 했죠. 유통 주식이 지금 18%예요. 품절수가 아닌데 상징적인 이유만으로 한 번은 또 주는 거예요. 요런 거. 이런 게 이제 상징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디알텍은 넣어는 놨지만 이제 재건으로는 좀 보지는 않는 이유가 뭐 이제 결국에 시장이 이제 봐가면서 이 지뢰 제거라는 키워드가 만약에 뉴스가 나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대시세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대시세까지는. 그 이유는 조금 뭐 간단하죠. 1,500원에서 7,500원까지 한 4배 올라갔으니까. 네. 이거 뭐 작정하고 올리려고 하면 하겠지만, 엑스레이라는 그 엑스레이 기술, 그러니까 지뢰를 탐지하는 기술이 캐파가 뭐 직접적인 공급 계약, 뭐 이 정도까지 정말 그 당시에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걸 엮여가지고 올라갔던 그 시절에 대비해서 더 확실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이제 다시 대장질을 하지 못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SY 스틸텍은 뭐 SY가 지금 SY 스틸텍을 따라가는 구조라고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전히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SY 스택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지금 양봉 마감을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이 차트는 그렇지만, 자, 근데 오늘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3거래일 다니까 시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시켰어요, 이거.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 봉이 연속적으로 원래 양봉이 나오면은
살짝만 올라도 그 단위가가 걸리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에버다임 좀 이따 볼 건데 이 이틀 거래량이 좀 충족이 된 거예요. 안 걸리게끔. 그래서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왔어도 단위가를 좀 피해간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SYST텍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대장이에요. 두 배가 올랐어도 대장이잖아요. 두 배가 넘게 올랐네요. 그래봤자 시총이 1347억이에요. 밈으로 끝날 거면 끝나겠지만 이게 계속 이슈가 나온다면 차트 만들고 행보하면서 또 더 가지 않을까 또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유동성도 정말 좋고 다산 솔로에타 뭐 다산 네트워크스 가니까 따라간 거죠. 네, 따라간 겁니다. SY는 역시 마찬가지 오른 게 없는데 시총이 SY 스테이텍보다 2배예요. 이건 또 자회사 모회사 관계가 있거든요. 자회사 모회사 관계. SY 스테이텍이 상장이 안 됐을 때는 SY밖에 없었어요. 그 모듈러 주택이. 지금은 SY 스테이텍이 상장이 되었으니까 모회사. 요즘에 이제 대주주들 모회사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회사 올리면 그래도 그 지분 가치가 자회사의 지분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증여나 뭐 상속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회사가 좀 더 강한 패턴이 좀 목격이 됩니다. 삼부토고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은 뭐 작전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겠지만 그냥 이거는 정말 저는 판단이 불가능한 종목이라서 이거는 너무나 낮지만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은 이제 정말 많이 괴롭혔던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대주주 매도도 안 나왔고 이렇게 6만 1,000원까지 갔을 때도 대주주 매도가 안 나왔어요. 와 이거는 뭘까? 한 번씩 해먹을 것 같아요. 가벼우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 구체화가 되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은 밈성과 그 밈성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슈와 그런 가능성의 어떤 과도기. 근데 그 당시에 강했던 거는 첫 이슈. 우크라 재건을 하겠다는 첫 이슈. 지금은 이 재건이라는 것은 첫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과 개선이 좀 더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에 과도기를 맞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끝나고 이제 여러분 그 상상외로 돌리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도 지금은 당장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은 당장 786억 테크플레이트. 네, 역시나 마찬가지 우크라 재건인데 테크플레이트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상징성 있고 진짜 과거 대장 이미지 강하고 그런 종목들, 네, 그런 종목이 SY 그룹이잖아요. 이 모듈러 주택 같은 테크플레이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약간 사업 분야는 비슷한데 시가총액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루 정도는 딱 튀어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해요. 하루 정도는 하루 이틀 정도만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얘가 많이 올라간다나 전자에 한 번쯤은 그냥 해볼 만한 그런 종목.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 증권 방송이나 이 주식 방송에서 전부 우크라이나 재건의 시선이 몰려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주식 방송은 우리가 뭐 유튜브 하는 주식 방송 말고 진짜 TV 공중파에 나가는 옛날 뭐 무슨 투데이 무슨 경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맨날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없다가 튀어 오르는 거는 와 그냥 방송 추천해서 올라갔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이 밈이든 아니든 다 이쪽을 좀 쳐다보고 있었다. 지금도 하고 있더라. 뭐 그런 것만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장대 양봉 윗골이 세론이 나왔냐 안 나왔냐 굉장히 애매한 위치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은 세론이 나왔다 한들 얼마 안 올랐어. 네. 세론이 나왔다 한들 얼마 안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7,000원에서 지금 9,180원이잖아요. 네, 맞아요. 7,000원에서 9,180원입니다. 그러면 크게 오른 것도 없어요. 근데 세론이 나오려고 했으면 이게 음봉으로 전환이 되어야 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원전을 사태를 보게 되면 좀 알 수 있어요. 자, 원전하고 좀 대박이는 뭐 시장의 내용 자체가 다르지만 한번 보시게 되면 대량거래 터지고 나서 이 매도세를 못 이겨서 음봉이 자주 나와요. 음봉이. 근데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원래 세력들은 나갔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거를 또 받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섹터들 이제 계속 세론 나와가지고 신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정말 그 뭘까 장중에 내다 파는 힘이 차익 실현과 내다 파는 힘이 강해버리게 되면 음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대량 거래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 그런데 지금은 안 나왔다. 네, 안 나왔다. 안 나온 것도 신기해요. 그래서 계속 뭐 이 등락이 엄청나게 길고 하더라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상징적이고 먼저 출발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가 또 유지됐고 그러니까 상거래에 다니까 진입합니다 이거. 네, 그러면 3일 동안 유지가 이제 되겠죠. 이미 지금 상거래에 다니까 들어가 있는 종목이 데모죠.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보고요. 이런 것들은 넣어는 놨는데 사실 저는 빼도 된다 생각해요. 자연과 환경 이런 것들은 역시 DYD 이런 것도 빼도 된다 생각해요. 사실 개인이 넣어놔봤자 그냥 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일단 그냥 넣어놓고 뭐 넣어놓는다 해가지고 뭐 매매할 거 아니니까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웬만해서는 하지 말아야겠다 종목은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네, 그리고 뭐 아스콘 까는 이 스페코 이거는 또 방산주랑 엮여가지고 이때 올라갔잖아요. 와, 이게 454억짜리 나중에 분위기 용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장주들이 지금 아직까지 계속 간다라는 전제하에 뭐 아직까지 시총이 1,300억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1,600억이에요. 그러니까 후속주까지 아직까지 손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라는 이 첫 번째 키워드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뭘 하겠다로 이제 나오는 그 순서대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이슈들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어떤 패턴을 좀 봤었냐면은 태산 같은 종목도 이게 정말 살벌하게 올라갔죠. 왜 그러냐면 이때 음봉 나오고 윗꼬리 달고 했는데 결국 차트 지켜가면서 계속 우상향 만들어내고 죽은 척 하면서 올라가고 죽은 척 하면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갔네요 이것도. 예.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든 올라간다 라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면 뭐 아직까지는 이제 또 키워드가 또 다른 게 있어요. 키워드가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재건이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재건해도 어떤 그 부각받는 게 다른 거예요. 원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뭐 SMR이 중요할 거고 MMIS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뭐 재생에너지도 풍력이 있고 태양광이 있고 해서 올라가는 거고 다 그 섹터에 들어 있더라도 그 디테일이 다른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이 테마를 접할 때 차이점을 좀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다른 것들은 모르겠고 다른 것들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부산 산업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우리 이게 우크라 재건으로 하는 건 조금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거래량도 없고 이게 한 번 주고 나서 또 쭉 내리는 이 패턴들이 있어가지고 또 D가 단봉 안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진성 TEC 이런 것들은 뭡니까? 진성 TEC 데모 그리고 해인 그리고 동일 고무벨트 이런 것들은 캐터필러예요. 캐터필러. 자, 이 캐터필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집 스토리를 대입하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의 이 시장에서 재미를 하나도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게 맞든 틀리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정도로 뭐 보는 게 또 실제로 일어난 그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잖아요. 품절주라서 올라갔고 뭐라서 올라갔고 이유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유를 그냥 만들어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캐터필러가 또 나중에 엄청나게 부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캐터필러가 뭡니까, 여러분? 포크레인하고 뭐 중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캐터필러가 왜 부각이 되냐? 우리나라 정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 전선 테마든 어떤 테마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 자체 수급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정말 없어요. 우리나라 자체 수급으로 다 올라갔던 과정이 지금 LS 일렉트릭도 미국, 현대 일렉트릭도 미국, 한전 산업도 뭐 원전하고 뭐 짬뽕 돼가지고 뭐 말레이시아 짬뽕 돼가지고 짬뽕탕 끓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그런 거 올라가니까 이제 스몰캡도 따라가면서 작업을 한 거겠죠.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GNC 에너지 매매 자주 했다 했는데 이게 어디서 딱 멈췄냐?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요. 여기서 와 이거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가동한다라고 하면 비상발전기 엄청나게 들어가겠네. 비상발전기 수요 늘어나겠네. 차트도 실제로 계속 올라갔고, 야 이거 뭐 시총도 좀 적당하겠다. 이거 작업하겠네. 했는데 먹고 나왔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딱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포스코 그룹의 뭐 파푸아 뉴기니 뭐 발전소를 인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이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 매매 멈췄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면서 중간중간에 매매 해봤는데 다 뚝배기 깨졌어요, 이거. 네, 그때 만약에 이 재료에 대해서 심취해 있었다면 먹은 거 다 토해냈을 거예요, 지금 저.
이미 이제 짤짤이 치고 매매하다가 다른 종목에서 다 뚝배기 깨졌지만은 여기에서도 상처가 컸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베이스가 뭐였냐면, 그래, 그러니까 공시도 들어가 보고 이제 얘네들이 어디에 수출하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GNC 에너지는 수출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하면 비상발전기가 따라오는 게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데이터 센터, AI 센터 하긴 하지만 캐파가 적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 글로벌 빅테크가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얘네들이 그나마 납품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뜬금없는 재료가 딱 나온 거예요. 딱 매매 멈춘 거예요. 이게 매매하기 어려웠어요. 윗골이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근데 요런 구간들 있잖아요. 산 하나 나오고 횡보하다가 다시 올리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 딱까지는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여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되었던 간에 그래 미국이랑 좀 엮여 있어야 또 나중에 일을 또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어지잖아요. 미국의 진출, 우크라이나에 진출해서 연결고리 있는 거고, 데모도 뭐 캐터필러랑 좀 연결되어져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뭐 좀 구체화가 되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에 우리 미국과 크게 상관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우크라이나에 진출하는 뭐 그런 것들도 연결고리가 될 거고, 일단은 휴전을 하게 되면 집을 지어야 되니까 모듈러 주택부터 짓는 게 합리적이니까 이런 수요가 생기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통신망 복구해야 되니까 그 다산 네트워크 올라가고, 이게 다 스토리가 나중에 다 나와요. 이게 스토리라는 게 없으면 나중에 개미들이 안 달라붙어요. 도시 설계하니까 움직일 건데, 도시 설계 그 네온시티로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또 좀 안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키워드 뉴스, 같은 재건 뉴스라도 뭐 갑자기 언론에서 뭐가 필요하다 뉴스 딱 때려버리면 또 오히려 이런 것들 안 가고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다른 종목들이 더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카티스 같은 경우에, 카티스는 지금 보시게 되면 DR텍을 이제 안 쳐다보니까 카티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카티스를 쳐다보게 되는 이유는 DR텍의 과정을 인식했기 때문에 카티스를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보안 장비, 물리적 보안 장비, 장벽, 뭐 설치, 가드레일, 뭐 침입 방지.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DR텍이 좋아서 올라갔어요? 지뢰 제거한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올라갔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뭐냐? 세력들이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휴전하면 뭐 되겠습니까? 종전까지 가는 것도 아니에요. 휴전하면 일단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실. 해먹으려면은, 세력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후에 움직일 수 있구나. DR텍은 이제 너무 이 3천억짜리 더블 간다면 6천억 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 모멘텀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800억, 900억짜리 되는 거 유통 주식 적고 대주주 매도 안 나오니까 이런 거 해먹을 수 있는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또 캐터필러와 연관된 거는 캐터필러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재건 사업은 누군가가 되든 간에 미국이 주도예요. 미국이 주도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종목들이 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트렌드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납품을 하고 캐터필러가 대장입니다. 그냥 이 전 세계 그냥 중장비 대장이에요. 캐터필러에 납품을 한다는 이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미리 지금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가든 간에,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데모, 뭐 현대 에버다인도 중장비잖아요. 근데 캐터필러가 메인이잖아요. 미국이 메인이잖아요. 미국과 메인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캐터필러 지금 딱 넣어놨잖아요. 제가 이 주가를, 캐터필러 주가를 넣어놨어요. 캐터필러 최근에 주가 그래도 좀 많이 내렸지만 그래도 짱짱합니다. 실적 발표가 7월 말이나 8월 초반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때 됐을 때는 재건 중에서도 캐터필러를 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원픽은 이제 사실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디냐, 아까 동해 고무벨트, 얘가 지금 완전 원픽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왜 원픽이냐면 이 이유가 있겠죠. 그리려고 해도 못 그리는 패턴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고가는 줄어들고 저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응축되다가 팡 하고 터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캐터필러예요. 1177억이에요. 유통비율 30%예요. 대주주 매도 가능성 없고 코스피예요. 자, 이거는 PBR 0.05예요. 자, 이거는 일단은 원픽으로 한번 봅시다. 원픽으로 봅시다. 그리고 다른 것들 한번 볼게요. 다른 것들 보게 되면 뭐 철도 깔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철도 관련주, 우크라이나 중에 철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철도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냥 큰 전제에 대한 뉴스만 나오잖아요. 어떤 뉴스가 나와요? 젤렌스키와 대화를 한다 안 한다, 트럼프가 되면 한다 안 한다, 딱 1차원적인 그 상징적인 뉴스만 나오지, 디테일이 만약에 생기게 돼버리면 테마 이 세력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도를 깐다, 철도를 깔려고 진출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숟가락 바로 얹습니다. 네. 숟가락을 얹힌다는 거예요. 체코 가서 원전 숟가락 얹었다는 말 많죠?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 이미 계약돼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어떤 거지? 대왕고래 테마도 이미 뭐 다 끝난 거를 브리핑을 굳이 했고 이 모션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 테마에서는. 자, 거기에서 뭐 철도 깔려 간다 하면 뭐겠습니까? 철도 관련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갈 수도 있지만 이 서강기계공업 네,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철도 이야기 나오면 그냥 가버립니다. 네. 교통 이야기 나오면 이거 갈 수도 있어요. 왜? 시총이 적으니까. 시총 적으니까 올라간 종목이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안 가냐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배팅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단 이슈에 가깝고 그리고 일단 양봉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있어야 그거를 이게 상을 가든 안 가든 시도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어제와 오늘 완전 다르죠. 어제 해리스 테마 강세였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다 약세였어요. 시외에서부터 반응했죠. 반대로 말하면 그냥 안 물려 있으면 그냥 수익 못 내요. 이런 섹터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예요. 뉴스가 장 마감 후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레벨 높아 보이죠. 레벨 높으면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지식 없으면은 안 그러면 그냥 트레이딩만 이런 시장의 수급을 이용해서 트레이딩만. 어제 말씀드렸죠. 데모 같은 경우에서 돌아왔는데 데모가 어제 제가 밤에 새벽에 말씀드렸을 때 시간에서 올라갔다가 오히려 내렸다. 이게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단일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올라갔냐 내려가냐 딱 두 가지만 있지 얼마에 팔 수 있고 내가 얼마치 살 수 있냐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수급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이 대장격인 종목이 안 갔잖아요. 자, 이게 그냥 이게 뭐 대장인데 왜 안 가냐 안 가냐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까? 수급적인 이런 단기 가일이 걸려가지고 안 가고 쉬어가고 순환매 나오고 이런 티켓타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밑에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린 PT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PTS는 뭡니까? 네, 철도. 여기는 뭐예요? 여기에는 시추. 여기에는 아직까지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는 뭐 시추 테마가 미국 시추 테마가 될 수 있고 미국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회사 소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철도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좀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왜 대장이 될 수밖에 없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 나실 때마다. 크롤로 및 슈페드 공급 계약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또 뉴스 내용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거 캐터필러. 자, 이게 나중에 되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재룡전기가 왜 대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재룡전기가 대장이 된 이유는 이미 변압기 계속 팔고 있는데 이슈 만나버리니까 대장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와, 그래도 이거 뭐 용기 있게 만약에 비중 베팅 했는데 와, 정말 몇 달 손실 난 거 한 방에 회복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테마에 편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캐터필러가 대장이에요. 미국에 판매를 해요. 러버 트랙 공급 계약을 했어요. 5월 24일에 했어요. 최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테마가. 세력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나중에 캐터필러 이슈 재건해가지고 진짜 미국이 움직인다 이런 뉴스 나오면 오히려 나중에 되면 기존에 갔던 거 쉬고 다른 것도 튀어오릅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일 만약에 이 시장이 기술적 반등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봐야 된다. 네, 꾸준히 봐야 되고 키워드 따라 나누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키워드 따라가 지금은 상징적이라서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 순환매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단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시간이 뭐 너무 한 달 남았고 이랬을 때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뭐 트럼프가 되면 또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무튼 누가 되든 간에 자, 지금은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 있냐면 트럼프가 돼야 재건 이게 종전을 하고 휴전을 하고 해리스가 되면 안 된다라는 프레임이 지금 이상한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바이든 있을 때 휴전 이야기 계속 나오고 했잖아요. 바이든이 지금 침해설 때문에 사퇴하기 전에도 트럼프가 급부상하기 전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휴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이제 협상을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뭐 딜레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트럼프가 안 되면이나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섹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트럼프도 지지하고 해리스도 지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테마가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판도가 또 달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달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프레임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이 프레임을 딱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해리스가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뜨기 전에도 이미 종전에 대한 이야기는, 종전이나 휴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서방 국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영토 20%만 지금 먹은 상태에서 푸틴이 휴전하자 하는데 우리는 젤렌스키는 지금 휴전 안 하겠다 하고 계속 협상하고 있잖아요. 물밑 협상. 근데 왜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종전을 한다는 생각, 왜 종전을 안 한다는 생각을 할까?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이런 것도 해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아무튼 큰 돈들도 반응 많이 했어요. 이런 현대건설 기계 이런 것들도. 그렇죠.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이 움직이니까. 그전에는 큰 돈이 잘 안 움직였어요. 재건 테마가 이슈가 있더라도. 근데 지금은 움직였으니까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전도 뭐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에 정책으로 엄청나게 올랐다가 안 갔는데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니까 최근에 테마도 한번 세게 불었었고, 그런 것처럼 이쪽 섹터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버릴 거 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지뢰 제거 이런 거 버리고 그냥 딱 상징적인 거, 상징적인 대장, 그리고 나중에 미국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 캐터필러 대장. 네, 캐터필러 대장이 뭡니까? 간단하죠. 네, 지금은 현재로서는 뭐 이거는 좀 뭐 당장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동해 고무 벨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나중에 스마트,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건 사업에는 소프트웨어가 좀 강세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좋아요. 이런 그 웨이버스 이런 종목도 그 당시에는 안 갔지만 지금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웃긴 종목들이 많아요. 이 대왕거래 테마 때 매집이라고 의심되는 종목들이 아직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장 안 간다고 해서 나중에 뭐 이거 안 간다고 딱 프레임 씌우지 말고 그냥 딱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테마 할 거면 하루하루 지켜보는 게 그냥 루틴입니다. 루틴.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철도 이야기 나오면 다른 거 싹 조정 나오고 또 철도 관련된 종목만 가고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이 테마 정리 오랜만에 했는데요. 테마 정리 한번 하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이 재건에 대한 이슈는 훨씬 컨디션이 좋다라는 것을 전제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정말 저는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뭐 주변에 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이왕 시작한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